저희 채널의 이게 단독 보도입니다. 전원에 따르면 고뇌로 지샌 밤이다 라는 박 전 대통령 주변의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엔 박 전 대통령 말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 가는 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에서 딱 들어와서 현관 들어온 뒤에 이제 법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잠깐 뭐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고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종원 박사님. 네. 침묵의 메시지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딱히 할 말씀이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사과 얘기도 하고 뭐 검찰 가서 잘 이제 소명하겠다라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구속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언론사 지금 이 취재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포토라인도 따로 만들고 했는데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애초부터 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예. 역시 이제 그렇게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표정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봐온 그 오랜 역사 중에서 가장 좀 침통한 그런 그 표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젯밤도 아마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제 분명합니다. 벌써 뭐 그런 전언이 좀 들려오기도 하는데 예. 뭐 이 일종의 뭐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글쎄 이병전야 신드롬 같은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굉장히 좀 비장해지거든요. 뭐 군대 간다고 해서 뭐 목숨을 갑자기 잃는다거나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장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심정 비슷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 표정에서요. 예, 그렇죠. 예. 구속된다 그래서 뭐 정말 뭐 이렇게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히 그쪽 그 뭐 수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편한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단 갇히는 그런 또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이제 들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법정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데요. 지난번 뭐 검찰 소환조사 당시에는 뭐 약간 격정 토로도 하고 눈물도 보이시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오늘은 글쎄요. 저는 의외의 광경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좀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그 어떤 행동, 감정이 격앙돼서 그런 일은 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동 자택에서 만났던 윤상현 의원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대통령께서 오히려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참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또 법원에 청원서까지 내주고 해서 감사의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가서 소명 잘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실제로 뭐 지난주에 검찰 출석할 때 박 전 대통령 표정과 오늘 표정을 비교해보면 웃음기조차 하나도 없는데 사실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법원이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이 점에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약간 그 시간을 좀 거슬러 올려서 가족들과 만났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음에
동요 같은 것들을 줬다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회장을 만난 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그 사절을 나왔을 때 얼굴을 보면은 상당히 눈이 좀 퉁퉁 부어 있는, 특히 옆에 있던 근처에 있던 그 이른바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어떤 감정이 격해서 그 울거나 했을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딱 9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감정을 아무리 추스린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웃는 얼굴로 바뀌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갈 때는 항상 그래도 살짝 미소를 보였지만 영장실질심사에 갈 때는 딱딱하게 굳은 모습을 봤을 겁니다. 검찰에 갈 때하고 법원에 특히 영장실질심사에 갈 때는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웃고 들어갈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윤상현 의원이 담담하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저 정도였지. 이와 같이 엄중한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년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지금 실질심사에 들어가는데 웃는다?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말 그 어떤 법대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의 그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얼굴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을 만나고 와서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맞아서 저런 표정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 때까지만 해도 아마 설마 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다가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화도 나고 다급하기 때문에 오늘은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항상 내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이 있었지만 오늘은 일단 구속되게 되면은 상당 기간 동안은 이제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그 마음가짐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친목의 메시지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민영선 원장님. 네. 친박 의원들은 그때 검찰 조사 때 뇌물 운운하는 것 때문에 많이 자존심 상했다 저런 얘기도 하지만 오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대국 메시지가 없었다.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딱히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이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않겠느냐. 어찌됐건 어떤 결정이 됐든 결정이 됐을 적에 혹시 이런 경우하고 저런 경우에서 이제 불구속하고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말씀하실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담담하면서도 아주 그 결기에 찬 비장한 태도로 가기 때문에 굳이 그 국민들에게 뭐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뇌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그다음에 또 집안이 또 아버지 전직 대통령이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뇌물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정말 그 자존의 그런 그 태도 때문에 상당히 오늘은 더 비장한 게 아니냐. 그래서 판사님께 할 말을 상당히 많이 하리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오전부터 박 전 대통령 집에서 여행용 가방이 꽤 많은 숫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네요. 그런데 예. 저 안에 뭐가 들었나 참 많이 같은 경우에도 검찰 측 같은 경우에도 여행 캐리어로 기록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 박근혜 이재용 부회장의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여행 캐리어를 해서 증거 자료와 소송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것이 재판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모든 것을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다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제스처로서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만요. 말씀 끊으셨는데 그 양이 저렇게 많은가요? 생각보다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죠. 본인이 가지고 왔는 서류,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 뭐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다 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겠느냐라고 해서 아예 재판부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뭐 오늘 영장
발부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물건들을 좀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실 추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 물품 반입이 금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물품일 경우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예. 만약 서류라면 이번 영장 발부 여부를 뒤집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시다시피 본인 오늘 지금 일부 그 신문에 봤더니만 그 청와대에 있는 그 고용복지수석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가면서 뭐 물건을 없애라고 했던 것 전혀 없다. 그리고 영향을 미쳐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탄원서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항변할 가능성도 없진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본인이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물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러게요. 영장 실질 심사로 갈 때는 저렇게 가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이나 검찰에 나갈 때 보통 사람들이 불안해서라도 작은 그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보고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름대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질문이 오건 답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데요. 그와 별도로 저와 같은 그 트렁크 몇 개를 준비를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건 정체는 좀 이제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2시 10분입니다. 4시간이 다 돼가는데 현장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 캐리어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되니까요. 아까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가가 좀 촉촉하다 이런 눈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눈물에 대해서 과거 추측근인 전역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운다든지 이런 자기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어떤 힘 같은 거는 상당히 강인한 분입니다. 저는 밤새워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는 거를 밤새워서 외우고 또 외우고 복귀하면서 네. 밤샘 열공을 했던 게 아닌가. 전역 의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혹평을 하는데 일단 오늘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사색과 고뇌 하루를 경영 없이 보냈다. 이게 어제 얘기입니다. 저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역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그 법리공방 관련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그거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내용 숙지하고 가서 본인이 변론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 역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거보다 좀 제가 보기엔 심정이 굉장히 착잡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잘 안 흘리시는 분이면은 틀림없다라고 저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지만 회장을 만났을 때는 조금 아마 좀 심정의 동요가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역 의원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그 이후 몇 년 나이가 더 드셔서 조금 연로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흔히들 나이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히 이 박지만 회장 자기 동생을 만났을 때는 아마 실제로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논평을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구속을 앞두고 재벌이나 정치인이나 전 대통령이나 일반인들과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는 좀 범죄 인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근데 이번에 오늘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주변 정황들이 속속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 확실히 뭔가 좀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만 씨 동생 부부도 만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격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는
굉장히 표정도 괜찮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손으로 검찰총장을 또 임명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그리고 변호인 쪽에서도 굉장히 다급하게 박 전 대통령한테 많은 것들을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조언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박 전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구속돼서 나중에 가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들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제 채널의 단독 보도에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고 저렇게 경호관과 변호인단에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수 원장님 보니까 어제 저녁에 지지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론 이건 이 근해 동산회장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의 한 수장의 주장이긴 한데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좀 많이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하기를 할까요? 하여튼 이런 여론 조성을 위해서 계속 활동하라는 독려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를 이런 상황 속에서 저것도 그냥 마지막 인사로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시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시라는 그런 통상적인 언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나의 구명 활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그러면은 지지자분들의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이런 걸 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지지자들 통해서 하는 한마디 미안하다 그리고 박지만 회장 만난 것 고생했다고 변호에 얘기한 것 이게 다 어찌 보면 본인이 수용하고 이제 현실에 타협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사람이란 것은 플랜 A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플랜 B, 플랜 C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O 아니면 X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현재 봤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 탄핵까지 있고 거기다가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하고 실제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건 사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나가서 적절히 잘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있을 가능성은 어떤 본능적인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만약에 이게 구속이 되고 만약에 중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족과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결국 지금으로서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누구라도 마지막에는 가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고 정치적 비난이 그대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근해동산 쪽 사람들한테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이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박 전 대통령 인사라는데 굉장히 인색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가 한창 이제 진행 중일 때 그때 메시지를 좀 한번 내놨었더라면 그렇다면 국민들한테서 동정 여론도 좀 더 많이 일어났을 것 같고 여론이 좀 바뀌는 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을 내놓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쨌든 정리를 뜻하는 듯한 발언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만은 막아야 되니까요. 아직도 변호인단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자들로 하여금 증거를 조작하게 한다는 것인가. 이게 정말 이건 너무나도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인식이 아니냐. 현재 삼성동 주택은 언론의 취재진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또 지지자들도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누가 이걸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죠?
네, 뭐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4시간이 좀 더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최명성 변호사가 잠깐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그러네요. 했다 취재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속보가 한 2가지가 나왔는데요. 최명성 변호사하고 그 유영아 변호사 2명이 지금 그 창과 방패로서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1시 좀 넘어서 잠시 그 점심 시간을 가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원 그 321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에 구내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캔커피 3개하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경호원들이 뭘 싸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 캔커피 3개를 네.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들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 도시락이었습니까 했더니만 도시락이었다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최명성 변호사도 잠깐 그 용무를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표가 없더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법정 경위들이 비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기자들이 대통령 그 변호인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4시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절반도 못했습니다라고 최명성 변호사가 확인을 해줬고 그랬다고 해요. 오후 2시 7분에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브리핑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새로이 오후 신문이 재개됐다. 이게 지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후 2시 7분까지의 경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반도 못했다 하면 상당히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정장윤 변호사는 참석을 안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아한데요. 아시다시피 그 변호인단 중에 검찰 출신 같은 경우에는 유영아 변호사님하고 정장현 변호사님이 그 부부장 검사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 반면에 지금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탄핵 절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그 멤버를 했기 때문에 실체적 관계를 잘 알고 있고, 유영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손봉규 변호사님이 이 나무의 숲까지도 알고 있다랄 정도로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경우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슈퍼 변호인단이라고 해서 변호인단이 뭐 거의 10명 가까이 들어갔는데 반해서 지금 2명이 들어가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9명 변호사님들 중에 추가로 들어가서 오후에 변론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에 공개된 92장의 이 공수사실을 보면은 앞에가 아니고 뇌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강 판사가 이 뇌물을 먼저 신문을 할지 아니면은 범죄 사실 중에 순서대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뇌물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분 전에 최명성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아직 진술 반도 안 됐다고 하니까 오늘 길어지고 아마 실질심사를 이제 가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강 판사의 이 마음, 시간도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오늘 삼성동 사제 움직임과 지금 삼성동 자택의 움직임과 지금 이 검찰 그리고 법원의 움직임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얘기할 속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속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전쯤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저희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뭐 과거 정치인들만 관련이 돼 있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데,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 속보 들어왔는데 한 번씩 읽어볼게요, 민정수 원장님.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은 무리한 욕심이라는 생각에 거절했다. 지지를 거절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성공적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다 생각했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하나씩 지금부터 해볼 테지만, 뭔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은 듯한 뉘앙스네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근데 우선 대통령 지지선을 안 했다는 것은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해창 총재가 너무 재앙적이다고 그래가지고 탈당을 해서 미래연합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당 준비였는데 미래연합을 만들어서 대권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지지를 좀 요청을 했는데 너무 무리한 욕심이다. 그때 2002년 당시에 대통령을 도전하기에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 같고요. 그때는 사실 또 사람도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역량이 아직 초선 재선 2단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확인됐지만은 역시 최태민 씨 관련 얘기가
그 전두환 합수부 단장으로서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태민 씨가 아무튼 큰영애, 박근혜 큰영애를 등에 업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다 조사했다.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 부탁도 있고 해가지고 전방부대로 이제 격리시켰다는 것을 이번 증언록에서, 회고록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준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어오는 속보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방금 전에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단 주장입니다. 저거는 다 일부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종필 전 총리와 못지않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지근거려서 봤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주장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그 다른 자막을 한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 관련된 얘기인데 보면 12.16 때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렇죠. 12.16 이후에 1979년 이후에 최태민 씨를 전방 군부대에 격리했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주장은 아니죠. 그때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예. 근데 제가 좀 눈길이 더 가는 대목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유족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최태민을 처벌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저때 최태민 씨에 대해서 처벌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랬더라면 지금 이런 그 국가적인 불행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잘못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최태민의 그 이른바 전행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최태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비공개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공개된 이른바 그 최태민 보고서.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임기 말에 만드는 그 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추가로 조사를 또 해가지고 사실은 다 이 최태민의 그 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최태민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자서전에서도 언급했듯이 차마 처벌까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약간의 예우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그냥 격리시키는 선에서 이제 끝난 건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제가 보기엔 이번 자서전에도 전모를 지금 다 밝히고 나선 것인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더 있을 겁니다. 더 있는데 공개를 좀 안 하고 차마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힘들다. 그 점을 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태민하고 박 전 대통령의 사이를 이제 떼어놓은 거잖아요. 강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방부대에 최태민을 강제로 이제 넣고 완전히 두 사람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던 건데 그 박 전 대통령이 구국봉사단 활동을 계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 구국봉사단이요? 네, 구국봉사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최태민과 또 구국봉사단에 대한 애착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국민들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걸 싹 그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국봉사단 활동 자체를 뭐 일단 최태민하고 분리를 시켜 놓으면은 활동을 일단 못하게 하겠다. 요 정도 선에서 그 일단 덮고 갔던 거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면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괴롭혔다라는 뉘앙스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괴롭히고 유족의 명예가 손상됐다라는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의 관계를 갖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또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큰 영예에 등에 업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게 해서 큰 부담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괴롭힌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유족의 명예가 손상이 될까 싶어서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이 처리를 하게 될 경우 그 내용, 처리를 한 최태민 씨를 사법 처리하게 된 내용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소개가 이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큰형의 사이에서의 상당히 그 세세한 관계들이 밝혀지면은 명예가 손상이 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냐면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청와대 작전차장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근거리 현역 군인으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큰형이가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애정이 있어서 상당히 당시까지만 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큰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상당히 감싸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4시간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시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가 참 많은데 일부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내일 뉴스특급에서도 집중적으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얘기, 지금 2시 30분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예. 영장실질심사가 좀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게 지금 변호사들의 얘기인데, 최 변호사님. 구속심사 후에 대기 장소는 검찰청사가 유력하다. 그럼 예우는 없다, 뭐 이런 겁니까? 예우는 없죠. 일단 법대에 선 이후에는 똑같은 피의자로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다만 그것이 그 경호란 전직 그 대통령으로서 경호가 있기 때문에 경호하기에 적합한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할 것이지 그것이 어떤 피의자와 다른 사람의 어떤 특별 대우라고 보긴 어렵겠죠. 지금 현재 이 신문이 끝나고 나서 그 어디에서 기다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강부영 판사가 심리를 끝난 다음에 그때에 이제 영장 그 청구서에다가 장소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공란인데 그 부분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지금 중앙지방법원 바로 길 건너편인 중앙검찰청 지하에 있는 구치감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치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경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 구치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10층이면은 특수부가 있는 데입니다. 다른 데보다 이제 철문이 돼 있고 어떤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돼 있는 10층에 있는 어떤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의 전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찰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처럼 그 서울구치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예전에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중앙지검 같은 구치감이 없다 보니까 이 일반 건물에서 있을 수 없어서 보냈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서울구치소까지가 안 가는 것이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구속 수사 여부도 결정이 안 됐고 재판조차도 시작이 안 됐는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해요. 적절치 않다기보다는 결국 언론이 그냥 어떤 흥미 위주의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런 겁니다. 사면이란 것은 형이 확정된 때에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만약에 다음 정권이 어떤 들어선 이후에 통수권자로서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큰 리더로서 어떤 이것을 조사는 한 이후에 어떤 기소를 하지 말라라고 해서 재판을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경로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은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갈진지 그것은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4시간째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실질심사 그리고 남동생의 얘기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깜짝 증언 얘기까지 묶어서 해봤습니다.